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이름은 김재기이며 30년 전에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지역 노동법률상담소에서 간사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영진이며 이재명의 중앙대 법학과 동기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등을 맡으며 현재 이재명 후보와 약 20여 년 이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영진 씨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당시부터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재기 사무장 역시 이재명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재명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서 완전 신입인 변호사 세월 1년차, 즉 1989년 2월부터 1990년 3월까지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재명이에게 광주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재명이는 자신이 사법고시 준비로 학생운동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채의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게 제가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가고 출소 후입니다. 출소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재명이가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본인은 혼자 졸업해야 하고 나는 제적당하고 감옥에 갔으니 그때 실망했을 아버지께 당신의 아드님이 장한 일 한 거고 긍지를 가지시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굉장히 소중했고 고마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도 노동운동하면서 필요하면 찾아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했어요. 친구이자 20년간 함께했던 이영진 씨는 감옥에서 출소 후 워낙 어려운 처지여서 이재명이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재명이가 연수생 마칠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재명이를 찾아갔더니 봉투를 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런 봉투 제가 염치 없이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활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걸 재명이가 알았던 것 같아요. 때마다 자신에게 봉투를 줬고 금액은 달랐어요. 그 돈이 뭔지 모르지만 큰 돈을 줬길래 잘 썼죠. 저야 정말로 돈이 필요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김재기 사무장 역시 이재명 변호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비용들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비용들은 그럼 감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 마련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걱정이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역시 그 변호사가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마련하는 큰 어려움이 없나 보다. 네. 첫 달에 그 100만 원이 넘는 돈을 100몇십만 원인지 예간에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월세하고 활동비에 쓰십시오라고 주신 거예요. 네. 한 달이 말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속됐었죠, 사실. 매달 그렇게 네. 100만 원 약간 네. 넘는 돈을 네. 지원을 해줬군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친구인 이영진 씨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영진 씨는 친구인 이재명에 대한 고마움과 그의 인권 변호사 활동에 대한 진심 등을 이렇게 회고했었다. 제가 그 친구를 학생운동에 가담시켜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재명이는 경제적으로 처참하게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한 의협심이 강했어요.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 어려웠던 시절 동료들이나 형제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판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변호사 개업하자는 말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개업한 사람은 몇 안 돼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게 명예 돈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재명이는 어려운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 매번 큰 돈을 주길래 저는 잘 썼던 기억이 많아요. 저야 정말로 어려울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게 되고 한참 뒤에 다른 얘기하다 들었는데 저에게 줬던 그 돈들이 자신의 가족이었던 셋째 형님 결혼할 때 쓸 돈이라고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고스란히 저한테 그냥 줬던 거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빚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다음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변호사 어려운 시절에 만나셨을 것 같은데. 집사람은 제가 뭐 개업한 후에 처음으로 같이 살 때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월세살이 했으니까요. 집사람은 좀 황당했을 겁니다. 이 뭐 변호사라고 봤더니 결혼했는데 사법연수 마치고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령 안 받고 개업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조영래 변호사님이 그 국민은행에 이렇게 누구를 보증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돈 500만 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업을 할 수 있었어요. 신용대출 받게 해주셔가지고. 네, 대출 받게 아니 도와주셨어요. 조용히 변호 이재명의 이 돈이 없다는 얘기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은 사법연수원 시절 2년 동안 월급이 50만 원 중반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았다. 1989년에 50만 원 중반은 꽤 큰 금액이며 2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합쳐보면 결혼 자금 및 변호사 개업 비용으로 쓸 돈을 위해 약 1,000만 원 정도는 모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자신이 모은 2년간의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지인들에게 빌린 대출과 빚으로 자신의 결혼과 사무실에 쓰지 않았다. 결국 부당함으로 고통받고 울부짖던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사무소 보증금으로 주게 된다. 이 법률사무소는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아닌 일종의 노동자들의 공익법률사무소였던 것이다. 이때 당시를 회고하는 김재기 간사는 그때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그래도 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5년 후가 지난 후에야 이재명 변호사도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15년간 이재명은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 사무실에 2천만 원 보증금은 자기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는 자기 있는 돈을 우리한테 노동상담소에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는 남한테 돈 꾸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변호사의 그 체면으로 봤을 때는 남한테 10원도 꿔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절박한 마음으로 돈을 꿔달라고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과 농민을 위해서 모든 돈을 갖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 사무실은 남한테 정말 어려운 돈을 꾸어도 이렇게 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그 얘기를 그냥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그 사무실 낼 때 모르셨는데 전혀 몰랐고 13년이 지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뒤에야 네, 네, 네.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이제 그 간사 한 명 이민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죠, 옆에 있다가 네,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받치고 미안하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바깥 기다렸는데 나 끝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된 거죠. 거기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그 고마운 얘기를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자기가 작은 큰 선행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십수년이 지나서 알았고 또 저 또한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뿐만 아니고 같이 했었던 또 그때 당시에 그 미랄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분들은 크게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또 이런 감사와 죄송함을 오늘 또 전해드릴 말씀.